자, before에 대한 위치 잡아주겠습니다. 클래스 모달에 오버플로 히든 쓰시면 넘치는 건 숨겨지는 거기 때문에 내부의 before를 가지고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그러려면 vw로 vh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vw라고 하는 단위는 화면상의 가로, 브라우저 화면상의 가로 전체 기준으로 사이즈를 주는 거, vh는 화면상의 높이값 전체를 기준으로 위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탑 제로, 레프트 제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치가 브라우저 상단과 왼쪽에 붙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픽스드 처리한 내부의 픽스드를 쓴 포지션 값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모인 픽스드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희한하게.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 위치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는 이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를 써주셔야 이렇게 위동이 됩니다. 하지만 위치는 원활하지는 않는다. 왜? 여기 수치 준해서 가야 되니까. 골치 아파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틀부터 잡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틀어지는 걸 나중에 HTML에서 다 해놓고 나서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아요. 아,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앞만 고민해봐야 안 되는 거 어떡해. 자, 그래서 모달 삐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100%의 100% 갈 거고, 트랜스폼 당연히 필요가 없고, zindex는 얘보다는 조금 아래로 써주면 되고, 본래대로라면 한 번 더 감싸서 처리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클래스 모달 삐지라고 하는 박스만 덩그러니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같이 갖고 다니는 게 좋다. 이젠 제대로 나오겠죠. 아이고. 자,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결국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틀을 짜려면 메시지 창 따로, 배경 따로 가야 된다. 네. 그게 제일 속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짜기 편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모달 에이리어 라고 짜서 이렇게 다루는 게 좋다. 랩이겠죠? 그래서 맨날 코드 얘기하는 게 컨트롤부터 짜세요. 컨트롤부터 짜세요 하는 거예요. 안 할까 상세한 거 짜다 보면은 이거 아닌데 조정하면 또 겉에 거 수정하고 이거 아닌데 겉에 거 수정하고 계속 그래요. 근데 반대로 컨트롤부터 수정해버리면 범죄를 이렇게 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만 놀면 되니까. 아마 이 안에 또 수정할 거예요 분명히. 장담하고. 큰 영역은 제가 안 건드릴게요. 모달 랩 자체는. 하지만 모달 이미 잡아놨고 모달 삐지 잡아놨으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달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H3는 이미 설정이 된 상태니까 여기 내용들 확인해 봐야겠죠. 자, 내용들 확인해 보기 전에 모달에 들어가는 내용 안에 컴펌비틴 높이값. 자, 얘도 그냥 아까처럼 오토에 패딩 탑 30픽셀 패딩 아이고
패딩을 전체적으로 1 REM을 준 다음에 위만 공간을 좀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형성이 되겠죠.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요 두 개 때문에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버튼부는 얘는 텍스트 얼라인 해서 오른쪽 붙여버리면 돼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그러면 오른쪽 끝에 붙었죠. 근데 저는 이 안에 들어가는 클로즈 BT에는 따로 뺄 거거든요. 포지션 앱솔루트에 일단 탑, 라이트, 세트 인덱스, 사이즈를 원래 줘야 되긴 하겠죠. 가로값, 높이값, 백그라운드 컬러, 이 안에 들어가는 버튼은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어디가 있느냐? 상의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안에 거 짜면 되겠죠? 자, 컨텐트. 자, 이제 컨텐트 부분 짤게요. 자, 버튼 부분 일단 다 했어요. 쓱쓱쓱 불필요한 거 다 뗐고, 여기. 자, 컨텐트 자리는 현재 상태에서 안쪽으로 공간을 좀 주고 처리해야 되니까, 패딩 1 RE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조금 더 주고자 한다면, 뭐 좀 더 적당하게 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텍스트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많군요. 아니, 적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줄일 수밖에 없네요. 넘치게끔 일부러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 더 줄여서 이렇게 텍스트가 넘치게끔 하겠습니다. 방금 텍스트를 더 넣어야 돼서. 자, 컨텐츠의 높이값 살짝 조금이라도 넘치게 해놨고요. 자, 넘치게 하면 넘친 아이를 처리해라.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고 싶었어요. 그러면 넘친 아이들은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가려지게 되는데 아쉽게도 어느 정도에서 가려지게 되냐면 패딩 부분은 전혀 처리가 안 돼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신경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패딩 버텀은 없애버리고 뭐 마진 버텀을 띄운다던가 뭐 이렇게 하시면 그나마 아래쪽 공간이 좀 생기고 띄울 수는 있습니다. 띄울 수는 있죠. 물론 요거 배경은 따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요. 플러스 모달이 여기 흰색이라 아니 색깔이 없군요. 색깔 하늘색 줘서 이만한 공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아래쪽에도 공간이 처리되게끔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오버플로 히든이지만 사실은 이 컨텐트 이너 같은 경우는 클래스 컨텐트 이너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로 끝낼 겁니다. 대신에 오버플로우 히든이 아니라 오토를 주려고 하는 거죠. 어디를? Y. 오버플로우 기본적으로 X값에 관해서는
딱히 건드릴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거는 써버리면 끝인 거죠. 안에 있는 디자인 내용이나 형태들 전부 다 사실은 다 정리를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아이는 저 스크롤 바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컨텐트 이너에서 패딩 라이트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적당한 값만큼 띄워주시면 그만큼 밀려나서 처리가 되겠죠. 지금 안쪽으로 들어온 이유는 박스 사이징이 보더 박스일 테니까 박스 사이징 컨텐트 박스로 바꿔주셔야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스크롤이 먹습니다. 만약에 텍스트가 넘친 부분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원래는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델나 자, 워드 브레이크를 keep all 걸어버리면 단어별로 떨어지니 조금 더 낫네. 자, 지난번에 하려다가 제대로 못한 것 중에 텍스트 온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죠. justify는 양쪽 정렬.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쪽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단어별로 떨어지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좀 많이 된 거고요. 자, 브레이크 홀은 기본이 브레이크 홀이었을 거예요. 해버리면 조금 더 보기 좋게는 양쪽 정렬은 돼요. 단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존재할 거라는 거. 자, 모달 기준으로 제가 틀을 바꿨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 지우고 원래 있던 모달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집어넣으셔도 이제는 됩니다. 여기다가 바꾸셔도 그대로 먹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디스플레이 논으로 논 걸어주면 사라지게 되겠죠. 안 보이게 돼요. 만약에 이제 체크를 했을 때 뭐 나타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조건을 걸어버리면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인풋이 체크됐을 때 확인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체크를 해서 하게 하든 아니면 뭐 버튼을 달아서 만들게 하든 그건 여기서는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정보 보기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기는 해요. 자, 슬쩍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구현되는 거 살짝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 가볍게 JS로 만들어도 되겠죠? 자, 스크립트에다가 변수 자, 그럼 요거 인풋 테스트 할 거예요. 자, 인풋 테스트는 도큐먼트 닷 query selector 선택자를 하나 걸어서 그 중에 있는 클래스 인풋 테스트를 선택하게 만들겠다. 자, 그 안에 A가 있으니까 A를 클릭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변수 input 링크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서 input 테스트 안에 들어있는 query selector 누구? A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 A를 가져온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지금은 눈에 익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100%다 이해한다? 그럼 너무 어렵습니다. 클래스 인풋 테스터라는 걸 선택해서 그 내부에 있는 A를 찾아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A를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모달에 나타나게 할 거니까 똑같이 선택자를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죠. 모달 에이리어라고 하는 임의의 이름을 만들어서 브라우저 화면 안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선택자 중에서 클래스 모달 에이리어 그러면은 얘를 찾아오는 겁니다. 딱히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저는 오로지 디스플레이 논 하나밖에 안 걸었기 때문에 얘만 풀어주고 넣어주고 해주면 되겠죠. 나타나라 사라져라 이것만.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 링크를 클릭하면 add event listener 클릭 이거예요. 자, A 태그를 클릭하게 되면 뒤에 있는 기능을 수행하시오 라고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A 또는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 실행되는 이벤트 처리가 있기 때문에 동작하지 말라고 뭔가를 기능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revent default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먹고요. 클릭을 할 때마다 무언가 기능이 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기능을 소위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펑션 안에 괄호 안에 뭔가 써줘요. 요 이름에 의해서 기능이 들어옵니다. 얘가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름을 쓰든 그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렇게 쓰든 이를 쓰든 이벤트를 쓰든 이 이름을 대신해서 변수처럼 기능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매개체가 되는 변수다 해서 매개 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무엇을? 모달 에이리어를 나타나게 해라. 네. 파일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블럭을 주어라. 그럼 돼요. 그럼 반대로 닫게 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클로즈 btn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클래스에. 똑같이 만들어줘요. 변수 클로즈 btn은 도큐먼트에 쿼리 셀렉터에 클래스 클로즈 btn 사실 클릭하는 건 얘가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버튼 요소이므로 클로즈 btn 똑같은 이름이네요. 아쉽게도 위에 걸 조금 바꿔줄게요. btn 랩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써서 클로즈 랩에 있는 내부에 있는 버튼이니까 똑같이 클로즈 랩 내부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버튼. 자, 앞에 점을 달면 클래스 이름, 아무것도 안 달면 태그 이름, 점을 달면 클래스 이름, 샵을 달면 아이디 이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앞에 존재하는 어디 내부에 있는 무엇, 어디 존재하는 내부에 있는 무엇 이란 뜻이죠. 자손 선택자예요. 자, 그래서 close btn을
add 이벤트를 발생을 하면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가 클릭을 하면 자, 위와 동일하게 이벤트가 뭔가를 클릭할 때마다 발생되는 이벤트가 생겨요. 그 이벤트를 나는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하는 기능을 써주면 실행하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쉽게 하려면 얘를 디스플레이 블럭이 아니라 논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원래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설정할 때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예 클래스라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제거하면 더 좋을 수도 있으므로 저는 모달 에이리어에 remove attribute 즉 속성을 remove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처리를 해서 어떤 속성을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면 속성이 스타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정리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얘는 누구냐? 요 A를 말하는 거고 요 A가 누구냐? 위쪽에 있는 정보보기라는 요 클릭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close btn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 있는 버튼 얘는 감싸는 영역까지 계산해서 보면 위쪽에 아까 모달창으로 있던 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버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해당하는 그 모달창 자체를 나타날 거냐 사라질 거냐. 결론은 정보보기 클릭하면 나타나고 닫기 클릭하면 사라지고. 네, 넣어주고 강제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요 밑에 거 대신에 위에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요거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보이실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요 정보 보기 말고 밑에 요 모달 에이리어 디스플레이 뭐예요 현재? 논이죠. 자, 클릭할게요. 그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요? 블럭. 여기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블럭. 그죠? 그럼 요거 다시 닫기 누를게요. 누르면 여기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지금 스타일 들어있죠. CSS를 강제적으로 인라인 형식으로 준 거죠. 그럼 요거 지워주면 원래 있는 아이가 디스플레이 논이니까 자, 밑에 걸로 한번 써볼게요. 자, 똑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클릭합니다. 아, 요거구나.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뀌었죠? 자, 아까 여기에 디스플레이 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었잖아요. 이번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도 원래가 디스플레이 논이니까.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놨고요.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양이 많아져서 샘플 보여주고 지우려고 했는데 못 지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을게요. 세이브 에즈. 아니다.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좀 옮겨 놓고 갈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li 태그에다가 네, 아까 했던 거 이쪽으로 옮기려고요. 쿠팡 어, 조인 샘플 이렇게. 쿠팡 회원 가입 페이지 제작 전 샘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만들던 데이터는 이쪽으로 옮겨서 그냥 옮길게요. 옮겨 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가는 CSS도 요게 아니라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샘플 이름으로 그냥 바꿔서 수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싸그리 몽땅 그냥 뜯어서 샘플 쪽으로 다 옮기겠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아, 나 그래도 헷갈려요. 그냥 요거 조인 2 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습니다.